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여러분들한테 감사. 고생들 했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어. 시험 본 지 3일 지났네? 3일 지났는데 때깔들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 노량진러가 아닌 것 같아. 이야. 군대로 같으면 이게 싸제물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 일단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일단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금 한편으로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속 시원한 일도 있고 그쵸? 아마도 저번 주 같이 소화 안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저번 주까지 잠 못 자던 것에서는 조금 벗어났어요. 조금.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도 오늘부터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이죠. 뭐 사실은 2018학년도라고 써 있지만 사실 2019학년도를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긴 한데 아무튼 고생들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다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이거는 제가 수업을 잘한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쉬워서 시험 문제가 쉬워서 그 누구도 다 아마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난이도 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변별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공 한 문제를 더 썼느냐 못 썼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긴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 13점 14점 맞는데 우리는 15점 16점 17점 18점 이상 그치 19점까지도 그렇게 맞을 수 있다면 충분히 또 그게 변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평균점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너무 많이 했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서 이 주관식 네 문제가 아니다. 그치?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주관식 네 문제가 아니고 짜질구레한 거 겁나게 많은 문제. 그치? 뭐 이렇게 겁나게 많이 냈어. 무슨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아닌데 명칭 쓰라고 무슨 명칭을 쓰라고 미친 새끼들 많어. 그렇잖아. 무슨 수구의 모형 명칭을 쓰라는 거예요. 설마 수구의 모형 몰라갖고 중전 모형 쓸까봐. 나 참 머리 아프다. 그치? 자연스러운 모형 써도 되지만 수구의 모형 쓰는 거 그게 참.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로 문제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저번 날에 여름방학 때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7, 8월 달에 그 시험 제도를 바꾸려고 조금 해서 그 사범대 학생들 몇 명 데려다가 모의 시험 본 거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7, 8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의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의 형태가 20점 만점 중에 논술 10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쓰는 거 가로놓기 뭐 이래서 10점 그래서 20점을 만들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가 그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논술이란 말이지. 가로놓기 일단 1점 있잖아. 동료 장학 1점, 수구의 모형 1점, 2점. 그치? 그지 같은 문제요. 절대평가도 또 써야 되자 참. 절대평가 썼지? 엄한 거 쓰지 않았지? 중거지향도 상관없어. 아무튼 그 절대평가라는 단어 쓰는 거 1점. 이것만 해도 3점이요. 어이구 올해는 과락 아무도 없고 써. 일단 3점 먹고 들어갔으니 뭐 과락 어떻게 과락이 나와요. 그래서 참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내년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지. 그게 금방로 생각이 탁 떠오르지 않고 열심히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운에 몸담고 있을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레카 이게 떠오르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면
분명히 내년 시험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지, 그치?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내년 시험은 아마 그렇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혼자 해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아무튼 올해 시험 문제는 보기 힘들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래프에 표준 편차가 있네. 아따 요것들 다 죽었다. 시끄럽 다 읽었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치? 아무 의미 없어서 나는 일단 요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고 아싸 학업 성취는 평균은 높은데 표준 편차도 높긴 하니까 이 중에 제일 문제가 흥미도는 점수가 낮고 수업 참여도는 편차가 대단히 높아서 이 수업 편차 이게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거니까 어쩌고라고 읽어봤더니 맨 박교사 김교사는 엄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여기 최 교사가 들어갔으면 이 표준 편차 썼을 텐데 이 박교사 김교사 때문에 그래.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보고 여기에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데는 제가 뭐 그런 말은 안 썼습니다만 일단 제목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수업했던 거 다양성은 늘 얘기했던 거니까 그 제목을 갖고 써야 되는 거고 시험의 패턴이 대화 패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종합 모의고사 볼 때 늘 수업 계획안 해가지고 그쵸 목적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선정할 거고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짤 거고 수업은 어떻게 할 거고 문제 이렇게 해서 돼 있던 것들하고 비슷해서 아마 잘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기준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점 기준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 교사가 제안한 워커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거 그치? 1점 그치? 수구의 모형 1점.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수구의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써도 돼요. 수구의 단계를 강조한다. 근데 거기다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논술이 되려면 수구의 과정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인데 이 적용하는 이유를 뭐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이것과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제어를 주어지면 결론에 그거를 소결론으로 갖다 써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소결론으로 갖다 쓰는데 여기에는 아예 이유를 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그 말을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써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수구의 모형이다. 자연스러운 모형이다. 이러면 사실은 내가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라면 나는 그거는 1점에서 0.5점 정도밖에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합당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논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워커의 수기 모형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이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참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게 가만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내려고 했다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이 짜집기 흔적이 너무 많이 나. 아까 얘기한 거. 이 그림을 왜 집어넣었으며 이거 뭔가 있었을 거야. 왜 이게 뭔가 있었을까? 이 그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검토위원들이 누가 된다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교사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술을 해요. 이렇게 쭉. 그러면은 답을 안 알려줘요. 출제위원이 답을 안 알려주고 일단 논술한 걸 걷어가요. 검토인들이 이제 몇 명씩 들어가는데 과멸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거기 온 선생님들이 전부 다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모든 선생님 전부 다 교육학 논술을 보고 그거 지나면 각자 전공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그거를 걷어가요. 걷어가서 답하고 채점을 해요. 출제자가. 그러고 점수가 낮은 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 답을 이렇게 썼어요? 물어보지 않고 왜 그 선생님 쪽팔리니까 막말로 그러지 않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요구한 건 A였는데 왜 답을 자꾸 B라고 쓰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저도 A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해갖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하고 이 워커의 모형도 사실 워커라는 사람을 아마 안 썼을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근데 모르니까 100점에 써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워커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디냐면 두 번째 박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지 않은 의견, 교과를 중시하지 않은 의견 간의 차이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 이게 지금 플랫폼 얘기하려는 거잖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토대.
플랫폼에서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계속 일을 조율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서, 이게 논쟁이 뭐예요? 수구의. 그거에서 합의에 이르는, 그래서 정책을 이루는 심사숙고의 과정이다. 수구의 과정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박교사 가지고 워커 찾아낼 수 있겠어요? 교육과정 개발. 이 교육과정 개발이 워커의 개념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그 다음에 합의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럼 첫 번째 써야 될 것들이 뭐예요? 다양한 의견을 기본으로 한다. 그 플랫폼을 설명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제시문 내야 돼. 제시문 갖고 쓰라고 했잖아.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교과를 강조하자. 누구는 학생을 강조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일단 수합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협동장학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동료장학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장학으로 갔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료장학으로 간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합한 수업을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의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얘기하는 거 수구의 얘기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라고 제가 이제 이따가도 답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와 관계되는 거니까 학교와 관계되는 얘기할 때 꼭 써야 되는 단어가 뭐 있다고 그랬어? 비선형적. 지금 워커의 수구의 모형은 왜 비선형적이야? 워커의 수기 모형 중에 제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연스럽다라는 게 뭐 때문에 쓰는 거죠? 목표 없이. 비선형적이란 말이에요. 학교니까 비선형이라는 단어는 학교와 관계되면 뭐에 갖다 붙여도 다 갖다 붙여야 돼. 아무튼 그러면서 학교의 다양성 관점에서 학교의 다양성 관점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워커의 모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써 내려가야 그게 올바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일단 핵심적인 단어는 갖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채점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형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것까지 설명해 완벽한 답이 될 수 있다.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이론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PBL은 우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이거 PBL은 그렇죠? PBL은 아주 그렇지? 제가 맨날 막 화내면서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서 PBL에서도 학습자의 역할은 제일 대표적인 게 자기주도적 학습.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자. 그렇지? 더 나아가서는 학습 공동체 일원. 뭐 이런 거 같이 써도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PBL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맥락적이라는 것도 얘기 나왔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지 뭐, 창의력이지 뭐. 그지 같은 문제 이런 걸 내고 앉아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죠. 세 번째. 배점을 한번 보시죠. 박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과, 자, 박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이에요. 자, 가운데 밑에 김교사를 보겠습니다. 박김. 세 번째 박김. 김. 그렇군요. 자, 박교사를 한번 고에 김교사 바로에 박교사 볼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업 승리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PB를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학습자의 역할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고 이게 거기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어요. 맥락적이지 못했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안내하고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처럼 수업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면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 맨 처음에 이거 김 교사 보고 이게 무슨 평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왜 고민 중이냐면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해라. 그럼 이거와 해당하는 평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자라는 말밖에 없어요. 평가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타당하고 신뢰롭게 해야 돼. 근데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고려해주고 각각 학생들의 각각의 능력을 다 고려해줘서 평가를 하고 그럼 어떤 평가 방법이 있어? 있어 없어? 없어요.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요 김교사의 개념을 가지고 저한테 제가 블로그에다가 대충 답을 요번에 올려놨어요. 여태까지는 안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대충 이란 단어들을 써야 된다고 올려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니? 성취 기준 평가 뭐요? 나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라고 생전 듣지도 못한 거야. 들어는 봤죠. 성취 기준 평가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일종의 루브릭이에요. 성취 기준 평가가. 성취 기준 평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공에서는 성취 기준 평가가 있죠. 상 요만큼 하면 상, 요만큼 하면 중, 요만큼은 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루브릭이에요. 우리 기본서에도 루브릭 수행평가 나오는 거 알죠? 거기에 보면 써 있어요. 5점, 4점, 3점, 2점, 1점 그래갖고 이만큼 한다, 이만큼 한다, 이만큼 한다. 그게 성취 기준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놓고 정확하게 평가자라는 말은 뭐냐면 신뢰도 루브릭이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이만큼 쓰면 A 그레이드, 이만큼 쓰면 B 그레이드, 이만큼 쓰면 C 그레이드. 절대평가 개념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최저 수준 목표를 도달하면. 절대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패스 or fail이라고 그랬잖아. 기준만 제시해주고 넘어가면 패스, 아니면 페일이야. 다른 게 없어요. 그 성취 기준도 제시해주는 것도 일종의 상대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습니다. C 점수는 뭐예요? 구간 점수, 이거는 절대평가에 쓰는 거예요? 상대평가에 쓰는 거예요? 상대평가에 쓰는 거예요. 수미안가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일종의 상대평가예요. 이만큼 정도 하면 수라는 그레이드를 주겠다. 그게 퍼센트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퍼센트 없어도 이만큼은 수, 이만큼은 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 관점이에요. 절대적 관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상대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교사만 갖고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를 세분하자. 그러니까 너는 목표가 상에 두고, 너는 목표를 중에 두고, 너는 목표를 하에 두고. 그게 좋다 이거야. 그런데 밑에 배점에 김 교사가 떠든 게 문제가 아니대. 박 교사가 떠든 게 문제대. 이 나쁜 새끼요, 이 나쁜 새끼. 또 혼돈되게 만들어. 그럼 이럴 때는 김 교사 쓰지 말고 저 교사 딱 써놓고 좀 저 교사는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든지. 김박 그러고 앉아서. 바뀐 그러고 앉아서. 그래서 박 교사가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한 기준을 지금 여기 기준을 얘기하고 있잖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 예컨대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설정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거 뭐야? 상대평가 반대가 뭐예요? 절대평가잖아 이거.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내가 모의고사 안 내고 맨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라고 거기에 내줬어. 그치? 너무 그지 같은 문제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왔다고 또 그냥 지나칠까봐 혹시 또 거기에 또 아무튼 그거라도 해줬으니 아유 천만 다행이에요. 또 안 해줬다가 나한테 또 막 반기 들고 그럴 뻔했어.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보다는 미리 설정을 해서 그 앞에 상대를 뒀으니까 상대평가에 이거는 완벽하게 문화적으로 반대잖아. 그럼 상대평가에 정반대 있는 동네는 뭐야? 절대평가밖에 없단 말이야. 목표에 도달이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평가를 써야 돼요. 절대평가를 쓰는 이유도 또 하나 쓰라고 했잖아. 절대평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사가 열심히 하면 개인차를 재료로 만들 수 있다. 개인차를 없앨 수 있다. 이게 절대평가에서 요구하는 거잖아. 우리 얘기해서 절대평가는 실패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다. 그거 쓰는 거란 말이야. 그거. 교사학습 써도 돼요. 더 잘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만큼 못 쓰겠던데 그냥 교사가 잘해야지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여러분 막 교사학습 개설을 통해서 막 썼다고 그래야 돼. 김군들이 확실히 잘했어요.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목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하자라는 말은 다양성을 근거로 하고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다양성이 뻐그러지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만큼은 학생들이 배울 거는 가르치자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차에 대한 아예 배점에도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통해서 개인차를 줄일 수 있다.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니까 그 개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인차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절대평가를 써야 되는 거.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쓰든지 상관없고요. 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눴지만 절대 상대가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있지. 그래서 크게 묶었잖아. 뭐 참조 중거 그래서 중거 참조 그래서 절대 상대 말고 또 뭐 썼어? 성장 참조와 능력 참조. 그래서 4개잖아. 그래갖고 뒤에다 붙였잖아. 그거 말고 또 이외에도 능력 참조 이게 또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상대평가는 지금 얘기를 했고 절대평가 하나 써야 되고 나머지 2개 개념 써라 지금 그 말이야. 이 개념도 무슨 이 그지 같은 문제를 내고 하면서 개념이 무슨 개념 몰라가지고 무슨 말 논술이 무슨 말. 그래도 고맙지. 맨 수업할 때마다 내가 맨날 개념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는 너무 하수적인 문제 이건. 이해는 되셨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능력참조, 성장참조 얘기했던 거 막 굳이 막.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김교사 이제 맨 밑에 보겠습니다. 김교사. 그런데 저 혼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어요.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뭐 같이 하겠다 이거 아니요. 동료자가 쓰는 거잖아.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통 관심사이니 선생님과 내가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피드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료 장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배점에 활성화 방안 2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활성화, 답은 활, 2번째는 성, 끝. 아무거나 쓰세요. 저는 여러분이 뒤에 이제 답안지에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특징 같은 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였잖아. 동료장학 활성화 방안 중등이니까 같은 과목들끼리 하겠다. 또는 뭐 같은 관심사 있는 선생님끼리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도 성화같이 얘기해갖고 내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해준 거 있잖아. 학습 공동체. 그거 쓰든지. 학습 공동체 내가 안 낸다고 그랬지. 뭐 역량 중심, 과정 중심 평가 이라니. 그거 가지고 모의고사 낸 새끼들 다 목 처단해야 돼. 그건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그거는 답이 없다고. 그치? 답이 없는 건 내면 안 돼. 그건 그냥 막말로 입 털면 된단 말이야. 그래도 학습 공동체 얘기해줬으니까 그거 쓰면 되지 뭘. 학습 조직 써도 되고 비공식 조직 써도 돼. 인간 자원적 관점 그거 써도 돼. 내가 채점할 때는 근데 또 문제 낸 새끼가 또 3가지만 또 이렇게 딱 관련지도 모르지.
그 동료 장학을 우리 기본서에 보면 동료 장학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지도, 생활지도적 관점이에요. 그 관점에서 써도 돼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 활성화 방안 네 맘대로 하세요. 그치? 그게 답이에요. 완전히 소설이에요, 소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지금 몇 점 맞았는가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거 소설을 일단 2점 맞았고, 그치? 개념 쓰라는 거 3개 맞았고, 그치? 그럼 거기다가 성장 참조, 능력 참조 이거 못 쓰면 집에 가, 오늘. 집에 같이, 아니야, 저 양화대교 가. 양화대교, 그거 팍 해버려. 야, 한강대교가 가깝겠다.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거기 가더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왜냐면 내 수업 듣는 사람, 내가 그랬잖아. 제 수업 듣는 사람이 연 6, 7천 명 된다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못 쓴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진짜 양화대교 가면 안 돼. 미안해. 없던 일. 그만큼. 그러고 나면, 글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서론과 결론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라는 단어를 꼭 썼어?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빼먹은 사람 있지.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고 아예 이렇게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이렇게 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론에 안 썼거나 결론에 안 썼으면 그거 1점씩 감점될 수 있어 분명히. 크면 작으면 0.5점씩 감점될 수 있고 그것까지. 그쵸? 거기서 거기 나와 있잖아. 구상에서 주어진 주제와 연결할 것이 2점이잖아. 그럼 서론과 결론에 써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할 것. 이거 못 쓴 사람 있나? 한 줄 썼어도 서론 썼고, 결론 썼으니까 이건 무조건 1점 더 받고. 너무 많아, 기본 점수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아. 착한 사람 오래 못 살잖아. 요것도 막 작년처럼 교육기획 이런 거 내가 오래 사는데 나한테 요것도 먹고. 교육학을 조금 그래서 올해 교육학은 너무 작년 교육학은 좀 평이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교육학은 너무 평이해. 그 얘기는 내년에 또 꼭 바뀌어. 여러분들랑 관계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때를 타요. 이렇게 어려우면 쉬워지고 쉬우면 어려워지고. 난이도 조절이 어렵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교육사회학은 언제 내지? 그치? 다음부터 교육사회학 하지 말까? 날 기미가 없어. 올해는 누가 그랬다더만 서양 교육사하고 한국 교육사하고 꼭 날 거라고. 꼭 나게 뭘 꼭. 아무튼 심리도 하지 말까? 진짜, 그치? ABCD 기법 외우면 뭐해.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해놨으니까. 그거 안 났어 어떻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깊이 생각해서 문제를 조금 잘못 혹시나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거기에 골탕 먹어서 넘어가요. 이렇게 쉽게? 설마 이렇게 낼까? 그리고 한 단계 내가 과 문제 이렇게 비비과 이렇게 그래갖고 답을 찾으면 영락없이 틀리지. 왜 과서 내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왜 과서 내지 않을까? 과서 내면 답이 너무 다양해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다양해지면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출제자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내겠어요? 자, 지금부터 골탕 먹어봐라. 그래 막 한 저번 과? 그래서 보는 관점에 의해서 막 답이 달라지게? 절대 그렇게 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그러니까는 미리 좀 얘기 좀 해줄까? 다음부터는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줄.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총평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뭘 볼 건 아니고, 혹시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내년에 시험 봐야 되는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세 번째 특징들을 써놨는데 세 번째 페이지 첫째 시험 문제가 평이한 것들로 이루어졌다. 이는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솔직히 그치? 내 것만 들으라고 안 해.
작년에 나 그 교육기획 나는 수업 안 했는데 놓쳤다 나 이런 것도 써놨는데 나는 뭐 거짓말로 했다 이런 거 잘 안 해. 교육기획 내 작년에 뭐 재작년에 수업한 적이 있었나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획이라는 단어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의에서 누구나 다 어떤 수업을 들어서 다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단어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커를 가지고 제목과 관련지어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순 암기는 분명히 넘어선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교직 논술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섰는데 교직 논술 아까 얘기한 거 맨 마지막 거 활성화 방안 이건 그거 하나는 그냥 그 정도뿐이지. 유초등에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직 논술 넘어서서 이론 물어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셋째가 가장 큰 써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시간 모질랐죠. 그렇죠? 어떡하지 이거? 나한테 조언 좀 있다 해줘. 내년부터는 1, 2월만 수업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이거 막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웬 잡다한 문제가 이렇게 많어. 그렇잖아도 우리 시간 부족한데 더 부족했을 것 같아. 아무튼 시간 남아서 뭐 고민하진 않았을 테고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 거고. 네 번째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구체적인 명칭 암기해야 되는 거 단답형에 조금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들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 그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낭패지만 좀 그냥 묵묵히 최대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작은 것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가끔 하더라고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유명해졌냐 그 말이야. 유명하니까 나 그치? 엊그저께도 나 상 받았잖아. 봤어? 공부하느라고 보지도 못했지? 조선일보에서 소비자 만족 대상 1위 애가권 또 받았어. 나 별거 다 받아. 막 중앙일보도 준다는데 중앙일보 우리 집에 안 봐갖고 안 말고 그냥 조선일보. 그렇다 조선일보 보는 건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먼저 나한테 와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해. 여러분들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물을 크게 이렇게 얽어 놓으면 큰 고래는 잡는데 조그마한 고등어는 못 잡아요. 근데 삶에 있어서 그물을 촘촘히 짜놓으면 고래를 잡으려고 했다가 고등어라도 잡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 왜 그런 거 있다잖아요. 평생에 기회가 3번 온다는 거. 그 사람은 평생에 기회가 안 오는데 그런 표현은 3번 오는데 그 기회를 못 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유는 뭐냐면 그물을 너무 큰 거를 갖고 다녀서. 근데 그 기회는 지나가야 알아요. 올 때는 몰라요. 고래가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등어가 휙 지나갔는데 나는 큰 걸로 있어. 하나도 못 잡아서 나중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제가 늘 얘기한 거 그날 해놓고 나면 뭐가 걸려들어도 걸려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사로서 됐든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탁 교사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교수를 하시던 아니면 유학을 가던 뭘 하던 그러니까 그날 것들이 되어진 걸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한 게 분명히 교사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책 다 버리셨나요? 교육학 책?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필요해요. 그리고 전공책도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사 생활할 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쪽부터는 제가 그 위에다가 답을 써놨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답 될 수 있어요.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워커에 대한 것, 명칭, 워커 모형, 교육과정 개발의 적용 이유, 그리고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주제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비선형적인 의견, 또 토대가 어떻고, 수기가 어떻고, 이런 걸 써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수기 과정을 문제를 내려고 일반적으로 그런 걸 내는데 이렇게 좀 내서 특징 어차피 똑같은 거고 뒤에 해설 부분에서도 우리 제가 여러분들 나눴던 해설의 워커의 수기 모의 특징 또 쫙 썼으니까 그거 갖고 쓰면 되는 거 우리 공부했던 거 PBL 이거 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해설 부분도 똑같은 거고 평가 유형에서도 명칭, 절대평가, 상대평가 기준 쓰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능력 참조, 성장 참조 이런 거 그쵸?
해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료 장학도 마찬가지고 용케도 올해는 모의고사 우리가 모의고사 제가 여러분들하고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다 감사하게도 그냥 다 다뤘는데 내가 감사하게 내가 다룬 게 아니고 해야 할 기본적인 걸 내다 보니까는 모의고사에 나온 거하고 일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5, 6월달 형성평가지는 뭐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5, 6월달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랑 관계 없으니까 나 이제 그만 봐. 알고 내년 1월달에 봐야 되는구나. 2차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5, 6월달을 조금 더 강조해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글 쓰는 연습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론 결론 쓰는데 별 문제 없었죠? 그냥 맨 처음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쓰라고 그러면 뭐 이러고 뭐 쓰라고 그래 쓰긴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는데 그 자료 먼지 막 이러고 앉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서론 결론 쓰는 거는 가랑비 옷 젖듯이 아마 될 거라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대단히 많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감사하게도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요. 탈 없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싶긴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올해는 뭐 설명할 게 썩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맞추고 잠깐 5분 후에 쉬었다가 수업 면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안 나눠줬죠? 가서 그 자료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줄래요? 누가 하면 가. 그래 너가 가.